예, 만만치 않은 그러나 중요한 주간입니다. 주간 시장 전망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 흐름들이 좀 생각보다는 부진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코스피 시장 방향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사실 이번 주는 평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많은 그런 한 주였는데 지금 그래서 우려감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해서 사실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네. 오늘 아침부터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나토 국가 인접을 폭격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또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시장은 좀 더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부터 좀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 일단 시장이 우려하는 요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부각될 것은 러시아의 그 디폴트 가능성이 지금 이제 16일부터 이제 차례로 돌아오는데 이자 지급일이 지금 16일, 21일, 28일, 30일이고 그리고 4월 달에는 또 원금 또 갚는 그런 게 있는데 16일 지급할 이자 금액이 약 한 1,400억 정도 수준으로서 그리 크지는 않지만 지금 서방 제재 하에서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모라토리움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만일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1998년에도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었는데 그때와는 좀 상황이 지금 다르다라는 것이 주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98년 당시 디폴트는 신흥국의 그런 부채 위기 연장선에서 러시아 부채 문제가 발생하신 것이고 이번 예상되는 디폴트는 서방 제재로 야기된 기술적 디폴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98년 당시 유가는 배럴당 $10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전쟁 발발 이후로도 상당히 높은 $120를 상회하고 있어서 지불 능력 면에서 확실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일 디폴트가 되더라도 글로벌한 부실로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지기보다는 일부 국가에서의 유동성 회수 문제가 좀 발생하는 정도로 사안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서 이것은 물론 작용을 하겠지만 단기적인 악재로 끝일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3월 FOMC가 있는데 시장은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했고 그다음에 25bp 정도 인상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50bp를 급격하게 인상하지만 않는다면 시장에는 일단 제한적인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향후 금리 인상의 횟수라든지 시기 그다음에 또 전망 등에 대해 나타내는 점도표에 대한 내용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 상승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역시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장기화되는 그런 데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이에 파생되는 경기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으로 조기에 종료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양국 간의 협상 재료, 예측 재료, 이런 결과, 이런 재료에 따라서 시장이 연동하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사실 불안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쟁 발발한 2월 24일부터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4조 2천억 원, 그리고 기관은 1조 8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전쟁 사실 전체 시장 그런데 매도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일부 업종은 같은 기간에 순매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철강, 의료종 및 유틸리티, 통신업 보면 전반적으로 지수 방어적인 그런 업종의 순매수가 많았고 기관은 의약품, 의료종 및 유통, 유틸리티, 건설업 등 일부 외국인 순매수 업종과 조금 겹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신정부 정책 수혜 업종에 대한 순매수가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왔을 때는 니오포닝 업종에 대해 기관이 순매수가 많이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신정부 수혜 업종으로 순매수가 나서고 있어서 외국인은 아직은 지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고 기관은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방의 압력은 그래도 이제 제한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상승 기대는 크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보수적인 전략, 이번 주도 변동성을 감안한 보수적 전략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보수적 전략을 유지하시되 네. 그 안에서 틈새 전략으로서 뭐 지금 사실 뭐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정책 새정부. 수혜주 네.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뭐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정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변수를 하나씩 좀 점검하겠습니다. 3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한데 25bp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서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후에 이 금리 인상의 속도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3월 그 초반에 있었던 그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뭐 자기는 25bp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25bp를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5월 FOMC에서 50bp 인상 확률이 34%로 낮지 않은 수준이고 6월까지 100bp 인상 뭐 의견도 41%를 차지하는 등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장 변동성 확대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고유가 수준이 이제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반영이 될 텐데 이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여기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지금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뭐 8에서 9%요 사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인상률이 그렇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두 자릿수 상승률 전망도 있는 만큼 예상 수치에도 좀 관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FOMC도 그렇지만 미국 경기와도 관련돼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는데 원자재 가격 폭등 상황이 좀 유지되면서 전쟁이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것이 저 경기 침체의 우려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의 그런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그동안 뭐 약간 조금 그 관심권에서 약간 멀어지긴 했지만 대차대표 축소에 관해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뭐 실시 시기가 나온 것은 없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축소 방법을 주로 재투자 조정을 통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축소하겠다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영향을 좀 최소화를 좀 고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지금 단기 채권 매입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롤오버지 않고 롤오프를 허용하면서 대차 대표를 축소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뭐 주택 저당 채권을 줄여서 연준 소유 자산을 조금 변경하는 방안 그리고 장기 국채를 매각하고 단기채를 매수하는 방안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번 FOMC 결과에 대한 예측이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된 상태고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자극하는 경제 지표가 추가적으로도 발생할 경우에는 좀 더 매파적인 스탠스로 변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는데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가 더 우려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뭐 주변 상황이 흘러간다면 연준은 비둘기적인 스탠스로도 변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양 방향을 다 열어두면서 관전 포인트를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섹터하고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6일 날 주총을 하는군요. 본격적으로 주총 시즌이 돌입하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 몇 분 반대한다는 이런 것도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주총에 약간 좀 노이즈기도 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은 좋다는데 주가는 계속 못 오르고 밀립니다. 삼성전자 언제쯤 반등할까요? 네, 뭐 이번에 주총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사내 이사 선임안 통과와 여성 이사회 의장이 뭐 최초로 탄생하느냐 이런 건데요. 사내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최근 불거진 그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일명 GOS 사태 책임자인 노태문 사장을 지금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뭐 일부 소액주주들이 사전 온라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이미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 이사회 의장 탄생도 관심사인데 지금 뭐 그 2018년부터 삼성전자 사회이사직을 맡아온 김선욱 전 법제처장이 그 후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성이 이사회 의장이 탄생하는지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하반기에 메모리의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고정 가격 그 평균 D랜 가격도 1월에 이어 2월도 거의 보합 수준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반등하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매매되는 그 D랜 가격도 2월 대비 3월이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황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글로벌한 매크로 환경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원자재 가격 폭등을 초래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안정화되는 그런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지만이 삼성전자도 좀 편안하게 올라가는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 역시 9,400억 원을 어제까지 지금 순매도를 했는데 전체 시장 매도와 같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외에도 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타나면 삼성전자 주가는 또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 뭐 지금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고용 개선이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급 병목이 좀 완화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역시 다시 순매수로 전환할 그런 명분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서 삼성전자 주가 반등은 역시 수급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총에서 조금 전에 뭐 이사선임 관련된 국민연금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뭐 사실 국민연금의 의사를 표명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고요. 이게 뭐 이사선임을 반대하거나 노이즈가 크게 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 수급을 보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주에 이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결정되면서부터 원전 관련주, 건설,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관련주들이 급등했잖아요. 네. 연속성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단기 상승에 조금 좀 노이즈가 있을까요? 저는 연속성이 있는 업종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전체 시장이 지금 매우 관망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렇게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러한 선택을 받은 업종만 오히려 또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최근까지 리오프닝이라든지 신정부 수혜 예상 종목 그리고 구조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이런 범주에 속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추세 유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뭐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수급적으로 본다면 기관 또는 외국인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어서 아까 삼성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가장 주가 상승의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윤 당선인의 수혜주인 그 원전, 건설, 플랫폼 말씀하셨는데요. 모두 지금 현재 시장에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인 업종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당선 이전부터도 꾸준히 이제 정책 관련주로서 상승을 했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은 좀 더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한 원전 관련주는 이익 대비 주가가 먼저 올라서 좀 고밸류를 받는 종목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익이 좀 가시가 되면서 이익이 성장으로 전환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들 업종 중에서는 낙폭이 제일 과대한 관계로 일정 부분 반등은 나타날 것으로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투자 접근 방법을 적용하면 이들 수혜 업종 중에서 건설업이 가장 유망하다고 일단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규제 완화에 수혜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바라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GS건설이 물론 많이 올라왔지만 국내 1위 자위 브랜드를 앞서서 이런 재건축에 상당히 좀 수혜가 기대되고 또 현재 주가 수준도 지금 오늘도 조금 올랐긴 했지만 그래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PER 한 7배 수준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돼 있고 PBR로도 0.8배로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할 거고 해서 눌림목 시에는 좀 신규 진입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지금
아무리 현재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지라도 수급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익 전망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수준은 항상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좀 수정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관련주 가운데는 건설주를 여러모로 봤을 때 제일 높게 평가하셨고요. 탑픽 종목도 하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GS건설이었고요. 이번 주 변수들 이제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그 밖에 또 좀 체크해야 될 변수하고요. 전략, 관심 섹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뭐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체크해야 될 그런 면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전쟁과 관련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만일 뭐 나토가 개입을 해서 뭐 확전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시장은 한 차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극적인 탈반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적 관점 속에 지금 이제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낙폭과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약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리오프닝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정점을 찍고 리오프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시 보실 필요도 있고 정책 수혜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상당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낙폭과대 관점 그리고 어떤 불확실성 제거 관점에서 제약 바이오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이 개선 중인 건설 그리고 유통업 내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건설업은 많이 아시는데 유통업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통업을 기관들이 순매수를 엄청 많이 하는 좀 상황인데 그중에서 좀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단기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쇼핑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롯데쇼핑이 수급 개선이 좀 더 이어진다면 유통업 내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기조는 여전히 좀 보수적이고요. 정책 관련주나 지금 말씀하신 뭐 유통 쪽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이거든요. 백화점이나 편의점이나 리오프닝, 그다음에 낙폭 과대주 중심의 매매 전략. 주간 전망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